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착한 어린이상 애국조의 시간이었어요. 아침부터 바람 한 점 없고 햇볕을 쨍쨍 내리쬐고 있었어요. 영무는 조에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춥거나 더울 때 운동장에 서 있어야 하는 건 너무한 일 같았어요. 영무는 조에 대해 천막 지붕 그늘 아래 앉아있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부러웠어요. 영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수아가 조회대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교장 선생님이 수아를 불렀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웅성거리며 수아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들 쪽을 보고 서 있어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선생님들이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어요. 조회대 위로 올라간 수아는 교장 선생님 옆에 있는 빈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사실 영무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발을 구르며 와 웃었어요. 아이들이 웃거나 말거나 수아는 교장 선생님보다 더 의젓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제야 뒤를 돌아본 선생님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어요. 체육 선생님은 올라가서 수아를 데려오려 하자 교장 선생님이 그냥 놔두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체육 선생님이 뭐라 귓속말을 했어요. 여러분, 서 있기 힘들 텐데 신주머니 깔고 바닥에 앉도록 하세요. 체육 선생님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와!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어요. 박수는 수아에게 보내는 것이기도 했어요. 영무는 그 순간 수아의 맘대로 병이 자랑스러웠어요. 지금 일어난 일은 수아의 맘대로 병 덕분이니까요. 다음은 시장 차례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어린이는 조회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연구주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마이크로 흘러나왔어요. 김수진, 박경호, 한미연, 박경무, 영무는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상 받는 아이들 명단에 자기 이름이 띄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1학년 때 무궁화 그리기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아본 뒤로 이때껏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때도 최우수상을 탄 누나가 대표로 나가 받아온 상장을 교실에서 넘겨받았을 뿐이지요. 반 아이들도 웅성거리며 영무 쪽을 바라보았어요. 영무가 쭈뼛거리자 앞에 서 있던 선생님이 가까이 와 박영무 안 나가고 뭐해 했어요. 영무는 그제 앞으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미술대회와 백일장에서 입선한 아이들이 차례로 교장 선생님 앞에서 서서 상을 받았습니다. 영무는 가장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열무야! 영무를 본 수아가 반갑게 외치며 벌떡 일어나 옆에 와 섰습니다. 다시 웃음소리가 운동장에 퍼졌어요. 얼른 저리 안 가? 영무가 수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상 받는데 창피한 노릇입니다. 하지만 수아는 꿈쩍하지 않고 영무 옆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착한 어린이상 4학년 매화반 박영무. 위 어린이는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착한 일을 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상장 내용을 읽은 뒤 영무에게 주었습니다. 연필 한 다스와 공책 한 묶음이 상품이었어요. 영무는 교장 선생님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조회대를 뛰어내려왔습니다. 영무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무슨 착한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잘못됐다고 도로 내놓으라면 어쩌나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상을 받았다는 기쁨에 가슴이 뛰고 벙실 웃음이 나오는 걸 감출 수는 없었어요. 수아가 뒤쫓아 뛰어왔어요. 야, 저리 가! 착한 어린상까지 받은 몸인데 맘대로 병에 걸린 수아가 졸졸 따라다니며 체면을 다 구겨놓은 것 같아 영무는 화가 났습니다. 선생님, 박열무는 상 왜 받은 거예요? 착한 일 한 것도 없잖아요. 조회가 끝나고 교실에 들어오자 반장이 물었어요. 아이들도 궁금했는지 수련거렸어요. 실은 영무 자식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영무가 상 받은 건 수아를 잘 돌봐주었기 때문이야. 에이,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무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는 상장이 돌덩이라도 되는 양 무겁게 여겨졌어요. 떳떳지 못한 기분도 들었고요. 조용, 조용. 수아가 아무리 친척이라 해도 영무처럼 돌봐주긴 힘든 일이야. 선생님은 영무가 지난번 현정학습 때 손목을 끈으로 묶고 수아를 돌보는 것을 보고는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 너희들 중 수아를 영무처럼 돌봐줄 수 있는 녀석 있으면 나와봐. 그 말에 아이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잠잠해졌어요. 성남이만 잠깐 엉덩이를 달싹였을 뿐입니다. 선생님 말을 듣고 보니 상을 탈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영무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리고 반장이 친구한테 자꾸 별명을 부르며 쓰나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선생님은 영무가 신경 쓰지도 않았던 것까지 지적해 주었어요. 영무는 선생님이 반장 앞에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상 받은 것보다 더 신났어요.
영무는 잊지 말고 상장 꼭 가족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해라. 선생님은 별 걱정을 다 하셨습니다. 아무렴 상장 자랑을 잊을까봐요. 영무는 상장을 보고 좋아할 식구들을 생각을 하자 새삼스레 가슴이 뛰었어요. 칭찬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빠도 이상만큼은 기뻐할 거예요. 고모는 영무에게 뭐가 갖고 싶냐고 묻겠지요. 그러면 슬쩍 컴퓨터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모가 공장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를 갖다 주면서 나중에 좋은 걸로 바꿔준다고 했거든요. 수아를 잘 돌봐줘서 상을 받았으니 좀 앞당겨서 바꿔달라고 해도 괜찮겠지요? 학교 끝나고 영무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빨리 가족들에게 상장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가게 앞을 그냥 지나칠 수는 있나요? 그런데 수아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대 지어받고 싶었지만 가방에 든 상장이 생각나서 꾹 참았어요. 성남이가 산 쭈쭈바를 한 입 얻어먹었지만 더 감질만 났어요. 상도 받았으니까 내일은 용돈을 타서 실컷 사먹어야지. 영무가 입맛을 다시며 가게 옆 플라타너스 나무를 지나칠 때였어요. 할머니, 제가 흥부놀부 흉내를 잘 내는 애야. 나무 그늘에 놓인 들마루엔 여느 때처럼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자기 할머니 옆에 있던 같은 반 진이가 수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진이는 아이스크림을 핥아먹고 있었어요. 아가, 이리 와서 한번 해봐라. 어디 구경 좀 해보자. 진이 할머니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한번 해보라고 부추겼어요. 할머니, 수아는 영무가 시켜야지만 해요. 진이 말에 할머니가 영무를 보고 말했어요. 그래? 그럼 네가 어디 한번 시켜봐라. 영무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자꾸만 진이가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 눈이 갔어요. 공짜로는 안 돼요. 우리도 돈 내고 가서 보고 왔거든요. 영무가 말했어요. 아이고 이놈 봐라. 아주 맹랑한 놈일세. 그래 얼마 주랴? 진이 할머니가 웃으며 치마를 걷어올려 속바지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아이스크림 3개만 주세요. 3개만 사주세요. 공연을 하는 수아는 물론이고 성남이에게도 사줘야 뒤탈이 없을 것 같았어요. 아무 공도 없는 성남이에게 아이스크림 1개를 다 주는 게 아까웠지만 지난번 종선이 누나한테 대는 걸 본 뒤로는 성남이를 그전처럼 얕잡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수아는 놀부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는 신용을 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아따 그거 맛깔지게 잘한다. 할머니들이 무릎을 치며 장단을 맞추었어요. 영무는 더욱 신이 났어요. 수아도 신바람이 나는지 어깨춤이 흥겨웠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영무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짜로 수아의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 아까웠어요.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던 영무는 언젠가 음료에 나갔다가 본 장면을 떠올렸어요. 대학생 형과 누나들이 심장병 어린이 돕기 모금함이라고 적힌 통을 앞에 두고 기타를 치며 노래하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 통에 눈을 뒀던 일 말이에요. 야 안성남 모자 좀 줘봐. 영무는 성남이 모자를 바가지처럼 들고 구경꾼들 앞으로 돌아다녔어요. 구경값 내세요. 공짜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안 냈지만 어른들은 웃으며 100원도 넣고 500원도 넣었어요. 어떤 아저씨는 1000원짜리도 넣었어요. 영무는 모자 안에 담긴 돈을 보자 더욱 신바람이 났어요. 수아는 영무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을 되풀이했어요. 수아야, 수아가 공연을 하는 동안 모자 안에 돈을 세던 영무는 쨍 하고 들려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어요. 고모였어요. 고모는 아직 영무를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영무는 돈이 든 모자를 들고 살살 기어서 그곳을 빠져나온 다음 줄다름질 쳤어요. 한참 뛰던 영무는 아차고 멈췄어요. 책가방을 두고 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영무도 수아처럼 잘못했어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겁에 질린 영무가 싹싹 빌었어요. 이놈이 사람 되긴 글렀어. 지난번에 그렇게 좋게 타일렀는데 사람이면 알아들었어야지 뭐. 수아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돈을 받아? 아빠 목소리가 우르릉 쾅 천둥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종아리가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아야! 비명이 절로 터져나왔어요. 아픈 걸 알아? 3살 아픈 건 아는 놈이 그런 짓을 해? 아빠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이고 해 잡겠네. 영무 아빠 문 좀 열어봐요. 어떡하면 좋아요. 아버님 형님 좀 불러오세요. 우리 영무 맞아 죽겠어요. 엄마가 밖에서 장님 방문을 덜그럭 잡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기침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그렇게 해서 생긴 눈으로 뭐 했어? 아빠가 영무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 물었어요. 영무는 종아리가 아파서 제대로 앉을 수 없었어요. 돈 받은 건 처음이에요. 정말이에요. 애들이 과자나 연필 같은 거 주면 성남이한테 나눠줬어요. 그 말을
하면서 영문은 나눠주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수아를 웃음거리로 만들 수가 있어? 응? 남들이 놀리면 말려야 할 녀석이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다지만 어떻게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놈아, 수아가 불쌍하지도 않아? 한풀 누그러진 아빠 목소리에 영문은 왈칵 울음이 쏟아졌어요. 그리고는 서름이 복받쳤어요. 수아가 뭐가 불쌍해요?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혼나지도 않는데 뭐가 불쌍해요? 내가 더 불쌍하단 말이에요. 엉엉 울면서 영무가 말했어요. 뭐? 이 녀석아? 아빠가 어이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영무는 이제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번 입을 열자 가슴속에 있던 이야기들이 줄줄 나왔습니다. 수아는 공부 시간에 맘대로 돌아다녀도 안 혼나요. 공부도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요. 선생님 컴퓨터 건드려도 안 혼나고 조회 시간에 조회대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도 안 혼나요. 상 받을 때도 막 내 옆에 오고 쫓아다니고 얼마나 창피했는데요. 집에서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나보다 누난데 모두들 나보고만 양보하고 돌봐주라고 하잖아요. 선생님도 수아가 없어지면 나보고만 찾아오라고요. 준비물 안 가져와도 나만 야단치고요. 애들도 막 놀려요. 그래도 수아는 창피한 줄도 몰라요. 나만 화나요. 그런데 수아가 뭐가 불쌍해요? 내가 더 불쌍하단 말이에요. 수아 도로 가라고 해요. 도로 전학 가라고 해요. 영문 아빠한테 혼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잊은 채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엉엉 울었어요. 아빠는 말문이 막힌 듯 담배만 뻑뻑 피울 뿐이었어요. 미안해 영무야. 밖에서 들려온 고모 목소리에 영무는 울음을 꿀꺽 삼키며 아빠를 쳐다보았어요. 영무를 마주보던 아빠가 방문을 열었어요. 고모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모는 말을 걸터 앉아 양팔로 마룻바닥을 짚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어요. 마당엔 수아 엄마와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고모가 생각이 짧아서 고모는 우리 영무가 수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 미안해. 고모가 여전히 등을 보인 채 영무에게 말했어요. 영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열무야, 아니 영무야 울지 마. 내가 잘못했어. 응? 뜰 위로 올라온 수아가 고모를 끌어안았어요. 그래 엄마 안 울어. 그리고 우리 수아 잘못 아니야. 수아는 잘못 하나도 없어. 다 엄마 잘못이야. 고모가 수아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눈가를 훔치며 부엌으로 들어가고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영무 고모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가라앉은 아빠 목소리에 영무는 무릎걸음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고모 등에 대고 말했어요. 잘못했어요 고모. 근데 수아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애들이 수아 바보라고 놀리다가도 흥부놀부 흉내내면 그거 다 외운다고 똑똑하다고 해요. 나도 수아가 애들한테 놀림받는 거 싫어요. 그래서 시킨 거예요. 그런데 수아가 안 한다고 하면 애들이 과자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돈 받은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정말이에요. 마룻바닥 위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영무가 고모가 보지 못하는데도 싹싹 빌었어요. 고모가 우는 것을 보니 아빠에게 맞은 것 따위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열무야 울지마. 내가 흥부놀부 할게. 수아가 먼저 스스로 하겠다고 나선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자기 딴에는 영무를 달리려고 그러는 모양이지만 영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금까지 일이 다 그 마당놀이 흉내 때문이었는데 수아가 눈치도 없이 하겠다고 나서니 말이에요. 마음먹은 일은 꼭 하고야마는 수아의 고집을 아는 터라 영무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식구는 어리둥절해 있는데 수아는 마당 한가운데로 가서 흥부가 밥하는 장면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실근 시르렁 싹 씩싹 당그여라 톱질이야. 이박을 타거들라. 아무것도 나오지 말고 금은보화만 나오거라. 금은보화 나오면은 우리 형님 드릴란다. 아니 우리 열무 드릴란다. 보통 때는 곱상한 얼굴에 안 어울릴 것 같은 수아의 씩씩하고 걸쭉한 목소리가 마당놀이 흉내를 낼 때면 짜랑짜랑한 것이 아주 그럴듯했어요. 함께 마당놀이를 구경했던 할아버지는 물론 고모와 아빠도 수아의 공연을 넋나간 듯 바라보았어요. 엄마도 휘둥그레진 눈으로 부엌에서 나왔어요. 아니 수아가 저런 걸 어디서 배웠대요? 아빠에게 매맞는 영무 때문에 애달아 하던 엄마도 조금 전에 이름 까맣게 잊었는지 수아를 보며 감탄했어요. 거참 수아를 첫날에 애먹었던 기억만 남겨준 마당놀이 공연 흉내를 그대로 내는 수아에게 할아버지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화초장. 수아의 공연에 놀부가 화초장을 치고 가는 장면으로 넘어갔어요. 수아는 그 어느 때보다 신이 나서 낭낭한 목청으로 불렀어요. 아이고 수아라 배꼽 빠지겠네. 돈 내고 구경할 만하다. 엄마가 먼저 깔깔 웃었어요. 할아버지를 보니 웃음을 참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빠와 고모는 입까지 벌린 채 수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고모는 늘 수아가 보통 아이만큼만 되기를 바랐지만 그 모습은 보통 아이들로선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영문은 애들 앞에서 수아의 공연을 보여줄 때처럼 어깨가 으쓱으쓱해졌어요. 마치
마치 수아가 보석을 지니고 있음을 전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영문은 그제야 아직 아무에게도 내보이지 못한 착한 어린이 상장이 부끄럽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영문은 무언가 철렁하고 가슴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재능인데 키워줘야지. 할아버지가 잠든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에서 어쩐대요. 형님이 옆에 계셔서 마음이 든든했는데 엄마 얼굴에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수아한테 더 좋은 길이 있어서 가는데 잘됐지 뭐. 아빠가 덤덤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무도 잡지 않았어요. 철렁하고 떨어진 것이 영무 가슴 속에 물결을 만들었어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특성도 다른 법인데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수아가 가진 장점이나 재능은 무시하고 서투르고 부족한 것만 가지고 판단했던 것 같아. 고모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수아의 재능을 살리고 키워주기 위해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우리 영무는 아무 말 안 할까? 영무는 수아가 간다니까 좋지. 그동안 영무한테 너무 큰 짐을 지어준 것 같아 미안해. 이제 수아 도로 갈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알았지? 고모가 영무에게 말했어요. 수아가 가면 손목에 팽이 줄을 풀렀을 때처럼 홀가분하고 신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무는 고모에게 가지 말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수아를 잘 돌봐주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고모 가면 꽃 샀으면 어떡해요? 새끼 낳으면 나한테 2마리 준댔잖아요. 영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마음과 너무 달랐어요. 영무는 자기 머리를 쥐어받고 싶었어요. 아이고 저 철딱선이 없는 거 고작 그게 걱정이니 그래? 엄마가 웃으며 혀를 쳤어요. 그럼 그건 걱정 마. 고모네 이사 가더라도 집이랑 사슴은 그냥 두고 갈 거야. 고모가 영무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그럼 사슴밥은 누가 줘요? 마당에 풀도 많이 날 텐데. 저는 생문회가 이사간 뒤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당이 금세 풀밭이 되었지요. 빈 집은 동네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니까요. 나중에 누군가가 똥까지 면무더기 싸놓았습니다. 별장처럼 예쁘게 꾸며놓은 고문의 집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안타까웠어요. 영무가 그런 거 걱정까지 하는 걸 보니 철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집이면 사슴 걸리니 이 할아버지가 할 거니까 안심해라. 정말요? 할아버지는 일 잘 못하시잖아요. 영무는 못 믿겠다는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식구들의 얼굴에 웃음이 감돌았어요. 누구보다도 엄마가 시원하게 말 잘했다는 표정으로 웃었어요. 못하긴 인서가 안 해서 그렇지 이 할아비도 하려고 들면 잘한다.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관리한다면 마당에 똥은 못 쌓아놓을 테니 안심입니다. 그럼 나도 할아버지 도와서 사슴 잘 키울게요. 영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래 영무가 사슴 많이 늘려놔야 한다. 고모랑 고모부랑 더 나이 먹으면 아주 이사와서 사슴 목장을 할 거니까. 고모가 영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은넬이 안 오는 건 아니죠? 영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모를 쳐다보았어요. 안 오긴 앞으로 할머니 제사나 할아버지 생신 때 말고 주말에도 자주 내려올 거야. 수아가 영무 보고 싶다고 날마다 오자고 보칠까봐 걱정인데 고모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고모도 떠나는 게 좋은가 봐요. 하긴 영무가 그렇게 수아를 괴롭혔는데 떠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수아는 나보다 성남이를 더 좋아하는데 영무가 시무룩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아를 위해선 해준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해주기는커녕 괴롭히고 골탕 먹인 기억만 났어요. 그 대신 받은 건 아주 많았어요. 수아 덕분에 정규생 앞에서 교장선생님한테 상장도 받고 공연을 시켜서 먹을 거나 학용품을 얻고 나중에 돈까지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성남이는 늘 수아 편을 들었고 수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 들었지요. 수아가 그걸 모두 기억한다면 은내리에 오더라도 영무를 찾지 않을 것 같았어요. 수아가 성남이하고만 놀 것을 상상하자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걱정이면 수아가 가기 전에 잘해주면 되잖아. 수아가 널 더 좋아하게 말이야. 엄마가 기쁨해 주었어요. 영무는 할아버지를 졸라 강아지 집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영무는 할아버지를 졸라 강아지 집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알록이야 달록이를 데리고 간다고 했으니 강아지 집이 필요하겠지요. 할아버지 수아한테 줄 거니까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할아버지는 손재주가 좋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연으로 영무는 지난 대보름날 연날리기 대회에서 우승을 했지요. 할아버지는 사과 개짝을 뜯어 사포로 문질렀어요. 영무도 할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사포질을 했어요. 꺼끌꺼끌하던 나무판이 차츰 매끄럽게 변해갔어요. 할아버지는 이틀 만에 예쁜 강아지 집 2개를 만들었어요. 이제 칠은 네가 해라. 그래야 네 선물이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쓱쓱 칠하면 될 줄 알았는데 페인트 칠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쩔쩔매고 있는데 그때 성남이가 놀러왔어요. 열무야 놀자. 안 돼. 나 지금 뭐 한단 말이야. 영무가 페인트 묻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강아지집 만드는 거야? 그래, 수아 줄 거야. 영무가 뽐내며 말했습니다. 성남이는 작별 선물 같은 건 준비하지 못했겠지요. 영무는 성남이 앞에서 보란듯이 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까? 야, 이게 도화지에 크레파스 칠하는 것처럼 쉬운 건 줄 아냐? 얼마나 어려운데. 콧방귀를 끼며 멋지게 붓을 휘두르는 순간 벽을 칠하던 노란 페인트가 초록색 지붕에 튀었습니다. 봐, 너 때문에 망쳤잖아. 영무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내가 고쳐볼게. 붓을 넘겨받은 성남이가 페인트 튄 자국을 노란 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밋밋하던 초록 지붕이 훨씬 화사해졌습니다. 성남이가 아쉬운 듯 영무에게 붓을 건네주었습니다. 다시 칠하려던 영무가 너 정말 해보고 싶어? 하고 물었습니다. 성남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었습니다. 영무는 붓을 성남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칠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봐. 사탕 줬다고 시켜주는 거 아니야. 네가 너무 하고 싶어해서 양보하는 건 줄이나 알아. 영무는 쪽마루에 앉아 사탕을 빨아먹으며 성남이가 옷과 손에 페인트를 묻혀가며 열심히 칠하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영무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듯한 얼굴로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방학 숙제를 안 해서만은 아닙니다. 숙제를 다 했다는 건너편의 성남이도 기운 없는 얼굴이니까요. 나 책 볼래요. 수아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무는 학급 문고 쪽을 바라보았어요. 수아는 없습니다. 이제 수아는 2교실에 없습니다. 수아는 왜 같이 안 왔니? 아이들이 물었어요. 영무는 입술만 지그시 깨물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성남이를 바라보았지만 성남이도 고개를 푹 숙였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반장이 일어나 인사를 시켰어요. 방학 동안 모두 잘 지냈지? 인사를 받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수아가 안 왔어요. 병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수아를 괴롭히던 녀석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잠깐 영무 쪽을 바라봤어요. 영무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선생님을 마주볼 수 없었어요. 수아는 이제 한교실에서 공부할 수 없단다. 여름방학 동안 전학 갔어. 아이들은 수아가 전학 오던 날보다 더 웅성거렸어요. 정말이에요? 어디로요? 왜요? 영무는 수아가 전학 갔다고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물었을 때도 대답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 서운하냐? 선생님 물음에 아이들의 내 소리가 이른 장을 뒤흔들 정도였어요. 만날 놀리기나 하던 녀석들이 웬일이냐? 수아 때문에 재밌는 일도 많았단 말이에요. 반장이 시무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수아에 대해 기억나는 거 얘기해볼까? 선생님은 방학 숙제 거들 생각도 안 하고 말했어요. 흥부놀부 흉내내던 거예요. 조회 시간에 조회대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선생님이 수아 찾으러 갔을 때 책상 위에 올라가서 놀았던 거예요. 급식 뭐 나오는지 알려주던 거예요. 공부 시간에 맘대로 돌아다닌 거예요. 하기 싫은 건 안 하던 거예요. 책 많이 읽던 거예요. 동시 잘 외우던 거예요. 노래 잘 부르던 거예요. 춤 잘 추던 거예요. 얼굴 예쁜 거예요. 씩씩하고 착했던 거예요. 성남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영무는 기억도 나는 게 있을 텐데. 선생님이 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가 옷 내리러 온 뒤 내내 함께 다녔는데 기억나는 게 왜 없겠어요? 너무 많아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오면 그때는 정말 잘해줄 거예요. 영무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어요. 영무를 볼 때마다 늘 얼굴을 찌푸리던 선생님이 웃는 얼굴로 영무를 바라봤어요. 그래, 너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수아는 어딘가 모자라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닌 것 같다. 단지 조금 다를 뿐이지. 선생님도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수아가 너희들한테 아주 큰 선물을 남겨주고 갔단다. 아이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어디요? 무슨 선물이요? 고개를 빼고 엉덩이를 들고 법석을 떨었어요. 영무도 뭘까 선생님 바라보았어요. 수아뿐 아니라 너희들도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걸 선생님이 깨닫도록 해준 거지. 그게 수아가 주고 간 선물이야. 에게?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아이들이 실망한 얼굴을 했어요. 수아한테 뭐 하나 준 것도 없는 녀석들이 바라기는. 너희들이 수아가 주고 간 선물을 두고두고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해주마 안성남. 성남이가 고개를 들고 선생님을 쳐다보았어요. 이제부터 선생님은 안성남이 수학 못하는 아이라는 것보단 친구들에게 양보 잘하고 싸우지 않는 착한 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거야. 성남이 얼굴이 새빨개졌다 활짝 펴졌어요. 왜? 성남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아이들의 불만소리가 투덜거렸어요. 그걸 당연한 거야. 영무가 뻐기는 듯한 목소리를 끼어들었어요. 수아가 남기고 간 선물이라면 당연히 성남이가 가장 받아야 하니까요. 왜? 왜? 아이들이 물었죠. 성남이가 수아를 좋아했던 거, 다른 애들이 수아를 놀리고 바보 취급할 때 혼자 좋아했던 거, 아이들한테 이야기할까요? 말까요? 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끝났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오늘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끝났습니다. 그러면